안녕하세요. 됐지, 그죠? 이 정도 소리면 충분하죠? 예, 각천입니다. 에, 요즘 이제 나라에 흘러가는 정세나 이런 걸 봐서 대통령 사주로 구군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주 명식이 이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53년 1월 24일 양력입니다. 시는 술시. 근데 이 사실 태어난 시를 술시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확인된 바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이 2012년 임진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그때는 음력으로 52년 12월 10일 술시 이렇게 사주 본명성을 들고 당시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죠. 박근혜 씨하고 세 사람의 사주를 제가 동시에 들고 감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철수 씨는 중도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그 다음에 문재인 현 대통령과 그 당시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가름하면서 김문둥갑을 동시에 잡아봤더니 이 박근혜 씨가 먼저 대통령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그 문재인 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된다고 말이 많았죠. 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말도 많고 뭐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났지만 각천이 간파한 명리학적인 어떤 사항으로 봐서는 박근혜 씨가 먼저 대통령이 된다. 물론 뭐 지금 이거는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경합했을 때도 이명박 씨가 먼저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역술로 간파를 했던 거죠. 저희가 예언한 대로 이명박 씨가 먼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설마 이명박 씨가 되겠나 했지만 역시 역술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재직 중인데 우리가 보통 대통령은 참 일개 국가의 원수는 하늘이 그 점지한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사주팔자를 들고 시기와 운을 따라가면서 절묘하게 그러한 운이 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했을 때 저희가 사주와 기문을 들고 각처는 무조건 문재인 씨가 당선이 된다. 물론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기문을 우리가 정확히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순서를 보면 문재인 씨가 가장 앞서고 다음이 홍준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죠. 그 다음에 안철수 씨 이렇게 순위까지도 저희가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지나간 거니까 그냥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박근혜 씨 사주도 여러 개가 있고 안철수 후보도 사주 그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재인 씨도 설왕설래 뭐 이런 사주 저런 사주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주가 정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거를 김문둥갑이라는 걸 우리가 선곡을 지켜보면 답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문재인 현 대통령의 사주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운세 뭐 그걸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차피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니까 대통령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구군을 엿볼 수도 있다고 유추를 해보는 것이죠. 자, 먼저 이분의 사주가 임진년, 개축, 월, 을해일, 병술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음력이나 양력이나 사이트에 나와 있는 양력을 음력으로 환산해도 사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정확히 술시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런 운세로 봤을 때 기문을 대입해 보면 그 답이 정확히 나오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분이 이 사주를 각천간법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이, 그럼 을목일간은 자체에 힘은 있느냐? 예. 자, 우리가 오행 5가지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특수한 성향을 지닌 게 목의 성향이죠. 생명체가 있는 것은 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그 다음에 토, 금, 수는 생명체가 아니죠. 그러나 오행 5가지 중에서 목만 유일하게 생명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근을 따진다든지, 그러니까 뿌리죠. 그 다음에 살아가는 형태, 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오행 중에서는 어디는 어떻게 위치하고 사주를 구성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가 굉장히 이 을목이 해수 위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을목은 우리가 장생지에 앉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을목의 지지삼합은 해묘미, 그러니까 을목이 해수 위에 지지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장생지에 있다. 장생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힘이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은 생명체가 있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랬으니까 저 목은 살아가려면 첫째 지지에 흙이 있어야 되죠. 흙은 많습니다. 예. 진토, 축토, 그 다음에 술토 이렇게. 그 중에서 저 월지에 오는 것을 우리가 월령을 얻느냐. 예, 을목은 축토에는 을목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잘 갖추고 있죠. 다만 계절적으로 추운 달이라 얼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 사주에서는 시간의 병화라고 하는 상관이 굉장히 잘 앉아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조후용신이 시간에 지지술토 화고를 깔고 있어서 불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나서 성장하고 굉장히 큰 인물로 발전하는 데는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고 봐야죠. 첫째, 연간에 있는 임수 그렇습니다. 물은 우리가 윤하 이렇게 보죠. 물로 전적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윤하격 이렇게 보는 거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 물이 연간에서 월, 일로 이렇게 물이 흘러야 되니까 예, 위치를 잘 가지고 앉아 있다 이렇게 봐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수는 정인과 편인이 교차가 됨으로써 사주가 탁해질 것 같지만 저 편인은 월지 편제가 완전히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죠. 예, 편인은 편제를 보는 순간에는 힘을 못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제어되어 있다. 그럼 왜 그렇게 보느냐. 그런 형태가 아니었으면 이분은 학문 내지는 공부 이런 거는 별 뜻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 임수 정인이 굉장히 청하게 되죠. 누구 덕에? 편제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 시간에 있는 불은 그럼 뭐냐. 저 불은 염상이라고 하죠. 불은 위로 올라가면서 자꾸 타는 그런 발산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염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불의 오행의 기운은 사주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물은 저 높은 데 있으면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을목이 있으니까, 또 을목의 특성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죠. 어디에 갖다 놔도 주위의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이 크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가 있어야 되고, 그 토도 물기가 있는 토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을 키워주려고 하면 첫째 물도 있어야 되지만 불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목은 아주 잘 키워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요소를 다 구비해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 사주의 구성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천간법에서 보는 건 채용법을 적용해 보면, 이분은 편제격인데 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정제가 2개, 편제가 하나, 을목이 저렇게 있으니까 균형으로 봐서는 제가 많죠. 이때는 저게 성격이 소위되려 그러면 월지 편제를 생해주는, 말하자면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즉시 병화가 있으니까 식상은 되지만, 참 생은 되지만 편제를 너무 강하게 키우면 안 되죠. 그러면 언밸런스가 되죠. 즉 채와 용이, 을목과 제가 균형이 제가 너무 많죠. 근데 또 다시 제를 생하게 되면 안 되죠. 각천간법에서, 아니 저 각천간법뿐만 아니라 사주를 해설할 때는 힘은 항상 채와 용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게 추운 달에 태어나서 불은 연간에 불이 있어서 녹여줬는데 힘으로 봐서는 저 병화가 쟤를 너무 생하면 안 되죠. 다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생하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운세를 가는 걸 보면 우리가 축토에 있는 기토, 천간에 토관을 못했죠. 그 다음에 개수, 개수는 바로 편인으로 천간에 토관이 됐지만 저거는 우리가 격이 토관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저 기운은 자체가 살행하는 기간도 짧아서 약하고, 또 지지토가, 즉 편제가 편인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저 편인은 격으로 쓸 만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움직이는 용은 누구냐? 임수일 수밖에 없죠. 자, 잘 보시면 임수는 해수의 지지의 근을 달고 있죠. 병화는 화의 고지에 앉아 있을 뿐이지, 저것은 말하자면 완벽한 근, 그러니까 사화나 오화를 달지는 못했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는 격용신은 저 임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목과 수가 서로 기능을 같이 할 때가 좋다. 근데 수가 을목보다는 강하게 앉아 있죠. 강하게. 그러니까 이 사주 대운의 운세의 흐름을 보면, 물론 운세의 흐름을 봐서 대운 가지고 운세를 보는 성향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지, 월지, 일지, 시지로 가는 그 흐르는 운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 진토가 오는 어린 운은 물론 인묘진이니까 운세를 왕하게 득하지는 못해도 본인이 주위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는 진토가 역할을 많이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대운에서 봤더니 인목, 여기서 보면 묘목 이렇게 흘러들어갔죠. 이 인목보다가는 묘목이 들어올 때 이때는 기운이 훨씬 강하죠. 인목은 실제 엄밀히 따지면 저 을목의 근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월지에 임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지만은 이때는 그렇게 힘을 못 쓰지요. 을목이. 그러니까 운세가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고, 14세 이후 을묘 대운이 들어오고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운세를 받아가죠. 그 이유는 묘목이 오면, 대운 묘목이
여기 와서 해수와 합의되면서 해묘미 삼합을 하죠. 예, 이 그때는 묘가 왕지가 돼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을목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수하고 이 임수는 해수의 근을 달고 있는 상태고 해묘미로 을목이 이 힘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이분은 14세 이후부터는 말하자면 운이 좋아진다. 운이 이렇게 기운 내지는 호운이 되면 이때 한참 공부를 하는 시기라 공부도 잘하게 되고 아주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내죠. 우리가 보통 공부를 따지면은 인성이 들어올 때 공부 잘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각천이 간법을 찾아서 연구해 본 결과로는 체와 격용신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공부를 잘합니다. 즉 이게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 임묘진 이 운은 이 사주 주인공에서는 결코 나쁜 운이 아니죠. 그 이유는 임수보다가 목이 약하게 앉아 있는데 목운으로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또 흐름도를 보면 사오미 운이 흘러갑니다. 이 사화는 사화의 천간 봉기는 병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오화가 병화의 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저 사화가 근이 되죠. 이 사화는 이때 사화가 들어오는 운이 되면 저 시간에 있는 병화가 작동을 강하게 해서 소위 말하는 조후용신이 작동을 해주니까 이 꽝꽝 얼어붙은 말하자면 겨울철에 태어난 이 사주가 불을 만나니까 굉장히 좋은 형태를 띠게 되죠. 예, 이때는 사오미 운이 괜찮습니다. 사는 불, 오도 불이 되는데 미도 큰 형태에서는 불이지만 이 미토가 들어올 때는 해묘미 반합을 이루면서 이 을목이 창궐하죠. 예. 자, 각처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사주에는 사주 해설하는 근거가 있다. 왜 그렇게 되는가를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죠. 자, 이분이 54세 이후 미대운이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홀로 앉아있던 이 을목이 물론 수의 도움을 받긴 받습니다만은 자체에서 해묘미 이걸 우리가 자좌생이라 그러죠. 힘을 많이 받습니다. 지지의 삼합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동료가 들어와서 힘이 없던 이 을목이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초년 임묘진 운에서도 그랬고 사오미 운에는 조후로 좋았었고 미대운이 들어와서는 해묘미로 을목이 강력하게 힘을 받아서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스스로 힘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대운 신대운이 들어오죠. 자, 이 사주 팔자에서 유일하게 금의 오행이 안 보입니다. 근데 또 이 금의 운이 올 때도 지지에만 금이 와서는 신자진의 반합을 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임수가 커져서 수생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죠. 여기서 물이 커지니까 지금 물과 목에 힘을 견주어서 우리가 운세를 봐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신금이 다행히도 천간의 경금이 을경합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관은 이분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주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일이기도 하고 또 권력이 되기도 하죠. 그것도 지지에 신금을 달고 들어오니까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권을 잡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쯤이냐? 이게 64세에 이 대운이 들어와서 65, 66세까지 이 경금이 활동을 한다고 각천간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력한 힘이 들어와서 이분이 66세면은 2015, 16, 2017년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기가 15년이 64세, 16년이 65세, 여기가 66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신 대운이 들어와서 이때
정관운이 강렬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때도 만약에 2017년이 식신년이니까 정관을 완벽하게 극하지는 못하죠. 정관에. 그리고 이 식신은 그렇게 강력한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도절각법에 의해서 이 불이 힘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진 않죠. 왜냐하면 밑에 지지에 금이 있어서 화극금을 하다가 보니까 기운이 많이 쇠해진 상태에서 이 경금이 작동을 하니까 을경합금으로 맞으면 관운이 축중하게 들어와서 대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때 2017년 5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기문을 제가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를 띠고 앉았는지 한번 보시면 되죠. 자, 기문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새가 본인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강해야 됩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12운성으로 강하게 앉아있느냐? 예, 왕지에 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형태의 강한 운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가 이 궁으로 불의 자리죠. 그런데 새의 우리 말하자면 홍국수가 불로서 겸황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가 굉장히 힘을 강하게 받고 들어왔어요. 불의 자리에서 불이 들어오고 겸황이 돼 있고 12운성으로 왕지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강한 새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국수 병무가 붙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궁이라 그래서 지지에 있는 신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만 여기에 홍국수가 겸황, 그 다음에 영국수 이렇게 그 다음에 새의 12운성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좋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해 5월은 여기에 음력으로 흘러가니까 여기가 3, 4월이 되니까 양력으로는 5월이 되죠. 예. 여기 자리는 목의 자리죠. 목의 자리. 목. 예. 목 자리에 역시 여기가 불로 겸황을 하고 있죠. 7이 불이거든요. 예. 그러면 홍국수는 불이 목 자리에서 겸황을 했으니까 그 생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고 이 달의 운이 달운입니다. 예. 2017년 달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새는 굉장히 강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앉아 있는데 이 월운 역시 굉장히 좋게 돌았죠. 불이 목을 깔고 앉았으니까 강하게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동궁이 아니죠. 이 궁이 움직이는 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신살이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하는데 가장 먼저 잘 안고 있는 열려있는 곳이 생문이죠. 생문은 문이 열려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고 절체는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청룡은 만사형통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 직부 역시 만사형통. 청금도 굉장히 이 청룡, 직부, 청금이 엄청나게 좋은 신사를 의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5월달 선거에서 새도 강하고 그 다음에 월운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문재인 현 대통령이 제일 좋고 다음에 홍준표 후보, 다음이 안철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두에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이 선거가 있고 이러한 굴레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운세가 좋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관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해서 이 관이 다시 인을 생하고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손이 제가 관을 관이 인으로 와서 다시 새로 이렇게 직접 오는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기문에서의 그 형태가 대단히 좋게 잘 앉아 있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대통령이 당선됐던 시기에 우리가 보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보면 신금이 와서 경금이 2017년까지 작동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역학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대운을 우리가 비교할 때 경금이 천간에 있는 오행이 5년, 지지 5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디에 근거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각천간법에서는 경금은 3년, 지지는 10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지는 10년을 쭉 역할을 하고 천간에 남은 경금이 3년을 작동을 한다. 뭐 이게 꼭 3년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지만 한 그 기간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신금이 작동하는 이 운에 올해가 지금 기해년이 왔어요. 요즘 문 대통령께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거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이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기해년의 운세가 어떠냐, 그러니까 대통령 사주 팔자를 가지고 대운과 세운을 잘 이렇게 말하자면 대입을 해봤더니 운세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하는 걸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기해년이면 기라고 하는 이 운 자체가 세운에서는 천간에 왔는 거는 우리가 천은 동이라 그랬거든요. 그는 나타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 기토가 본명성 축토에 근을 말하자면 착근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착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임수와 을목은 당연히 을목이 임수보다는 힘이 약하죠. 힘이 약합니다. 근데 이 기토가 들어와서 힘을 강하게 들고 오면서 이 계수를 밀어내죠. 계기충이죠. 예, 이 편인을 충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탁하게 앉아 있는 것을 계수를 밀어내는 거니까 나쁜 형태는 아니지만 이 기토가 강력한 힘으로 을리기충을 합니다. 예.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기토는 당연히 편재에 속하니까 돈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사주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인 즉 경제적인 문제로 상당히 본인이 이 힘을 많이 잃게 됐죠. 그렇습니다. 기토가 들어와서 하는 형태가 더구나 이 또 기토가 천간에 발동 준동을 할 때 지지에는 축토, 그다음 또 진토, 술토 이렇게 같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탁하게 앉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사주에서는 쟤는 조금 본인이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건데 특히 기해년에는 그렇습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가 올 기해년 즉 2019년도는 굉장히 강하게 와서 사주 주인공이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지해는 뭐를 하느냐. 기해년이니까요. 해수가 와서 말하자면 일지에 있는 해수와 해해 자형을 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정인이니까 정인이 문서나 아니면 어떤 말하자면 생각 이런 것들이 천간에 딱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발동이 돼 있을 때 이 사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각처는 늘상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해자형 정인이 문서 아니면 뭐 자격증, 그죠? 생각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자리가 어디죠?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 해자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 일에 관해서 굉장히 어떤 형태가 된다? 고민이 생각이 깊어진다. 예. 주위로부터 많은 말하자면 말들이 많고 이래서 이 사주 주인공은 이러한 일들로 아까 얘기했죠. 어떤 문서적인 일, 뭐 조약을 맺었다든지 뭐 안 그러면 어떤 문서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배우자 문제, 그 다음에 또 수레가 이게 천라지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식에 관련된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서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토가 와서 개수를 말하자면 충거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그나마 이런 것들이 요런 아까 해수와 임수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탁하게 있다가 깨끗해지는 형태가 됨으로써 그나마 힘을 그렇게 많이 잃어버리진 않는다. 다만 그런 일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워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이분의 사주에서 보면 정인이 저 연간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린 시절에 말하자면 자격증, 국가가 부여하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그거를 우리가 직업을 삼을 수 있다. 저거는 정의는 우리가 도장인자죠. 자격증 이런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가 되겠죠. 이분이 아마 변호사 자격증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임묘진 대운의 운이 잘 가기 때문에 이때 아마 제가 보건대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되고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게 되지만 이 운에서는 관이 강하게 못 올라오니까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이 천간에 만약에 움직여줬으면 그런데 이때는 편재의 운을 살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럼 우리가 편재는 보통 뭐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쓰여 있죠. 책에서는 나의 일보다는 남의 일을 주로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때 인권 변호사로서 말하자면 남의 일을 무료로 변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운의 시기도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주를 감명하면서 잘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자, 편제는 그럼 뭐냐? 남의 일에 잘 끼어들거나 그거를 잘 봐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제가 천간에 강력하게 솟아있는 사람들은 봉사직으로 가는 직업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이 술해는 천라지방살이죠. 이거를 우리가 꼭 영어의 몸이 된다, 갇힌다 이런 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천문성이 돼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두뇌가 뛰어나다. 굉장히 IQ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분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운세가 지금은 이 술대운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술이 이 천라지망살이 두 개 있죠. 진사와 술해가 있는데 진사는 남성에게는 진사가 비교적 좋고 술해는 여성에게 비교적 좋다. 또 술해의 단점은 뭐가 있느냐? 어떤 고집스러움이랄까요. 그다음 집념 이런 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게 즉 갇히는 거죠. 우리가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은 수옥살이라 그래서 다른 신살이 따로 있죠. 그러나 이 술에는 천문성이라 굉장히 이 하늘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명석한 두뇌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데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잘 빠져드는 내가 믿는 것만 믿고 아닌 거는 잘 안 믿으려 하는 그러한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운세, 살아가는 운세는 술운에 와 있죠. 벌써 60이 넘어서 70에 가까운 나온 나이라 이 병술 시간에 해당하는 이 운세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운에서는 신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죠. 그래서 기해년에는 굉장히 여러모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이 말하자면 탁하게 있다가 이 계기충을 해서 걷어내므로 인해서 아직도 정의는 나를 도와주는 성이잖아. 그렇죠? 을목에 물을 이렇게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내년 경자년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경자년이 오면 2020년입니다. 이 경자년이 오면 이 자수가 신, 자, 진 이렇게 하죠. 대운은 아직 지지는 살아 있으니까요. 경금은 가고 없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때 대운이 경금, 경신금으로 돌아서 경신이 동시에 작동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경금의 힘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이 경자년이 되는 것은 경금이 자수의 힘을 빼앗기는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이 홀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운과 그 다음에 저 연지 진토와 자수가 삼합을 해서 제왕지를 차고 들어오는 우리나라 물이 엄청나게 커져버리죠. 그리고 이 경금은 그대로 힘을 쓰는 거를 못 쓰고 금생술을 하게 돼버리죠.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을목과 임수의 크기에서는 을목이 임수보다 작습니다. 예. 다만 장생지에 앉아 있고 살아가는 영역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지만 이 경자년이 되면 굉장히 큰 물이 들어와서 이 경금이 맞으면 수에게 힘을 뺏겨버리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운세가 기우뚱하게 되죠. 을목보다는 임수가 너무 커져버린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사주에서 보는, 역술에서는 사자성어로 보면은 수다목부 이렇게 하죠. 예. 물이 너무 커짐으로 인해서 목이 힘을 잃는다. 근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예. 더구나 이 목은 사주 본명성에서 근을 차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인목, 묘목이 지지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이 없죠. 자, 우리 일지을목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잘 적응도 잘하고 이렇게 되지만 또 반대급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적응을 잘 하려다 보니까 이쪽에 가서는 이런데 말하자면 힘이 말하자면 그쪽의 얘기를 듣고 쏠려야 되고 저쪽에 가서는 또 저쪽의 말을 들어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 조금 말로 나쁜 말로 표현하면 줏대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인내력도 있다. 왜? 목은 첫째 인내력이 강합니다. 간목이 되나 을목이 되나 왜? 이 목은 겨울철을 지나서 봄이 돼야 힘을 쓰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경자년이 되면 기해년보다도 굉장히 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운을 꼭 대통령 사주만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재임 기간 중에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신 어떤 그 주인공이 사주가 큰 탈 없이 잘 힘을 받아서 힘의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소위 말하는 국태민안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지 않고 저쪽에 임수에 많이 힘이 실리고 수다목부 현상이 일어나면은 국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물론 뭐 정파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나라가 평안해야 국민 개개인이 평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명식이 맞다면 좀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나 본인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정체를 잘 살펴서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임기를 잘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 팔자 8글자는 그 형태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또 비교적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운세가 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66세에 최고의 반열인 대권까지 잡으셨지만 그 남은 기간에도 잘 운영을 하셔서 별 탈 없이 잘 지나가야지만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운세 간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잤어?